밤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섹터 이렇게 정말 다르지만요. 모든 게 완전히 정말 반대지만요. 함께 오를 때면 왠지 참 좋은걸요. 네, 그동안 제가 노래를 너무 짧게 부른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올라오길래 오늘은 좀 길게 불러봤습니다. 시장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3거래일째 반등에 좀 힘을 받아서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오늘자 윤재 초이스 혹시라도 예측이 가실까요?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한 개의 사진은 마이크론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머스크가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일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오르면서 출발을 보여줬지만 대국민 담화가 좀 있었죠. 그렇고 나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맴돌기 시작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진짜 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원하게 올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시 구간에 저점 2448선까지 올라갔다가 동시호가 구간에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487선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오늘 종가 2482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됐냐면요.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오늘 어느 시점부터 올랐는가 살펴보시면 1시 30분 구간부터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내다가 56,5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3.52% 시원한 반등으로 오늘 55,900원, 56,000원 목전에 두고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봉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시 30분 구간에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177,400원까지 올랐다가 2.5% 반등으로 17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어제와 다르게 좀 빠지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막판의 분위기가 대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거의 변화가 없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3시 구간이 넘어서 갑자기 쏘아 올렸습니다. 7%대까지 급등이 나타나면서 40만 4,500원의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2024년 마지막 옵션 만기일의 피날레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사실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전문가님께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국내 증시 3거래일째 반등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전년 동기 대비 2.7%,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사실상 물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은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이제 12월 FOMC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와 다르게 대폭 높아졌습니다. 0.25%를 인하할 확률이 98.6%까지 시원하게 오르면서 패드워치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 장 띄워주시죠. 먼저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시원하게 가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살펴본다면 대만 TSMC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증가를 했지만 전월 대비 12% 줄어들면서 성장세가 조금은 꺾였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파운드리 1위 TSM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역대 최대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 여기에 있어서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해서 지금 삼성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대반전이 일어났죠. 마이크론의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바이든이 트럼프 반도체와 전기차 보제 금을 없애지 마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떴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의 반도체 보조금 8조 8천억 원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이 보조금 지급을 속도가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도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하지만 기대는 섣부르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오늘의 반등은 옵션 만기일의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점만큼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익 사이클을 비교하는 차트를 제가 증권사 레포트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나서는 한참 동안 조정기를 겪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올라가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나서는 적어도 7개월에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섣부른 기대는 실망감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경계감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시원하게 오르면서 막판에 깜짝이야 라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반등인가 이에 대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도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양대 증시 1%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바로 그냥 초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판에 반도체 종목들도 시원한 슈팅이 나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저는 LNF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직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런데 7%대까지 오르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동시 호가 구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장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와 함께 지수가 처음에 오르다가 좀 변동성이 있었다가 전자가 오르면서 올라왔고 그와 함께 장 막판에 갔을 때는 지수의 가속도가 더 붙었어요. 만기 날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올라온 거죠. 네. 그와 함께 말씀해 주신 LNF 같은 경우도 6% 정도까지 상승. 근데 이게 마지막에 6% 오른 게 동시호가 때 들어가서 올랐죠. 그러면 이 동시호가 때 오른 부분은 내일에
그냥 그대로 빠지게 돼요. 예, 그거는 생각해 놓고 보고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가 기계적으로 뭐 비차익, 차익 거래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고 기금 창구가 주식을 3,8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평소보다 조금 더 샀고 해서 뭐 올라온 지수고 이제 만기 끝났고 오늘 같은 경우를 좀 중요하게 본 게 시장이 이제 3일째 뭐 오르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와 함께 주말에는 약간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회피하는 성향이 있으면은 뭐 목금 정도 주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려 못 따라오게 올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한 연말 정도까지 그래도 개별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시장 같은 경우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연말 정도까지 개별주의 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고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이 나온 것은 내일 빠질 수도 있는 좀 위험한 반등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의미 있는 반등일까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렇다면 노사인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와 2차 전지 다 같이 똑같이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요새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올랐을 때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그렇게 크진 못했지만 네. 소부장 쪽이 진짜 강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업황 자체에 대해서. 업황은 바뀐 거는 없어요. 네. 전자는 특별하게 또 많이 빠졌었고 그런데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같이 빠졌다 보니 그다음에 지수가 어찌 보면 8월 5일 저점 정도까지 밀렸었죠. 그쵸. 그게 좀 원래는 그 정도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뭐 정치적인 요소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서 빠졌던 거고 근데 이게 좀 해소되는 상황에 맞춰서 가다 보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를 놓고 올라오는 거죠. 네. 이 변수가 원래는 주식시장을 고려했을 때 없어야 하는 변수였는데 돌발스럽게 생겨났다 보니까요.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고 수급이 빠져 있었다 보니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반등으로 볼 수 있고 이 연속성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뭐 상황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하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 반등 정도와 함께 나타난 반등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만큼은 추세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반도체랑 2차 전지 내에서 혹시 눈여겨보시는 종목 한 종목이라도 없을까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뭐 특별함은 없지만 하이닉스가 만약에 15만 원대를 다시 계속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을 본다라고 하면 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주가는 박스권 흐름이에요. 37만 원 중반대 여기에서는 계속 좀 되돌리는 반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박스권 플레이를 놓고는 LG에너지 솔루션까지도 함께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이 LNF가 네. 요새 비슷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11월 달부터 추세가 좀 네.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LNF는 어떨까요? 오늘 막판에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올라가서 좀 동시호가 구간에 올라가서 걱정은 된다 하셨지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저는 썩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 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전기차의 캐즘은 일시적일 거고 그 다음에 2025년, 2030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죠. 네. 뭐 당장 내일도 모르겠고 10분 뒤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뭐 몇 년 뒤를 지금 예측한다라는 게 수요가 좀 물음표인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주가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더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기보다 하방은 경직성이 나와 있고 급반등을 위해서는 실적이 늘어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전기차 수요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 그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에 대한 질문까지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소재단으로는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른 반도체 종목들과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전문가님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엿듣고 전문가님의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 두 가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도 많이 반등이 좀 있었고 네. 정치 테마주가 아무래도 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와의 또 분위기도 달라졌고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이 필요할지 좀 고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대선에 대한 전국이 열릴 수 있다 보니까 뭐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은 판결도 있었죠. 뭐 판결과 관련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인맥주들, 네. 이런 쪽에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시장에서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쪽은 뭐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매매를 하는 데 따라서 자금이 몰리는데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기에 그렇죠. 그 점을 뭐 하나의 인정으로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를 계속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시테마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고 좀 너무 무리는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높아심에 함께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인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만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리노공업이고요. 한 가지 종목은 정치 테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된 종목이죠. 형제엘리트입니다. 그런데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리노공업 초이스해 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들켰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다면 형제엘리트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아까 전에도 살짝 여쭤봤지만 조금 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네. 오늘은 조국 테마 관련돼서도 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을 하셔도 잘 맞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재료를 보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대선 전국이 빠르면 내년 초반? 네, 그때도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안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죠. 지지율이 높은 쪽에 대한 종목들이요. 근데 오늘은 좀 변동성이 커졌죠. 아무래도 약간 담화와 관련된 부분 발표가 있었고 그 뒤에 그 각 진영들에서 이 담화를 보고 또 발언을 내놓고 그런데 법적 리스크가 있는 어떤 분께서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거죠. 그쵸. 네, 그게 있다 보니까 또 시장 안에서는 고민한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고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구간 이틀 정도 하락에 폭이 컸죠. 추세는 깨지지가 않았습니다만 시간 내로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린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으로 형제엘리트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형제엘리트 지금 주가는 그래도 반응이 나오고 있고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위험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짚어주셨는데요. 리노공업 먼저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34% 오르면서 17만 원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4.84%까지 반등을 보여줬고 이 종목이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어제 6%대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 종목 초이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란 게 시장에서 애플 중심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소켓 관련된 종목 또는 그 비메모리 단에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일종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강해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좀 강한 면이 있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소켓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데 이 주 제품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란 게 부각될 때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초이스 종목은 리노공업으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추후에 살펴보실 게 반도체 업황이 지금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업황에 대해 개선 또는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강도 높은 뭔가가 나왔을 때는 주가 반응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리노공업 반등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반등은 만약에 기술적인 점을 먼저 본다라고 네. 하면 1차로는 한 18만 원대? 8만 원대. 예, 그렇게 막 높게 고공행진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그 이벤트를 놓고는 좀 반응할 수 있기에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새 시장에서는 목표가도 목표가지만 손절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저점이 14만 3,300원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2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전 저점 같은 경우를 네. 강한 거래를 수반하면서 네. 한 3개월 정도 거래 중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렇죠.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관리가 필요한데 전저점까지 밀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종목이 가진 요소로 그렇게 밀린다는 거는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나오는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으로는 리노공업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너무 큰 목표가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18만 원대까지 반등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18만 원, 한 만 원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수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거래량을 수반한 저점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는 리노공업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질문 받고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자마자 이 종목부터 가야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졸고님의 종목이고요. 네이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께서 바로 제가 이야기를 운을 띄우자마자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안타까워서 그러시죠? 오늘 미끄러졌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줄여서 얘기해 주세요. 이걸 차마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닉네임을. 네, 줄임말로 해주셔서. 네, 17만 5천 원 평단가 아직까지 수익권이신데 비중 5%시고요. 언제 팔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졸고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오늘 좀 저항받은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저항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막 몰렸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진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엔 좀 강했다 보니 시장 대비해서 강했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는 오른 네이버를 좀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옮겨가려 하는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기준이 한 20만 원대죠. 20만 원 초반. 거기를 강하게 오늘 거래처럼 수반하면서 깨면은 그때는 저라면은 차익 실현해 줄 것 같아요. 단가 같은 경우가 아까 봤을 때 보니 한 18만 원, 17만 5천 원. 밑에서 잡으셨네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20만 원 정도를 뭐 지키는지 한번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유 있는 가격에 들어가셨다 보니까요. 20만 원 정도 지켜주는지 20만 원을 깨도 회복은 종목이 빠를 수 있다 보니 그거 감안해서 한번 보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게 저희 채팅창에서도 귀수님께서 네이버 그러게요.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장 대비 정말 선방했던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다라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만 원을 이탈하는가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한데 혹여나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강한 추세를 갖고 갈 종목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버틴 만큼 오늘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포님의 종목이고요. 슈포님께서 꼭 부탁드린다고 아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이스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50원에 그리고 비중은 16% 들고 계시고요. 기다리면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2차 전지 쪽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최근 기사는 삼성 STS랑 57억 원 규모의 무인 운반 로봇을 계약했다. 이러면 로봇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우리 사업 한번 볼게요. 저도 예전에는 이 종목을 볼 때 반도체 장비 쪽이 주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있는지를 한번 볼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뭐 운반 로봇 같은 경우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서를 열어서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그러네요. 디스플레이 장비, 뭐 레이저 장비,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장비는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적을 안 보더라도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왠지 잘 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실적을 한번 볼게요. 결산 실적을 연관으로 보면 한참 실적이 잘 나오던 때가 일회성으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기도 했는데 2022년 일시적으로 300억 정도까지 좋았다가 대부분 적자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이었다는 말이겠죠.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은 뭐 100억대가 나오기도 하고 300억대는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분기로 올해는 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1, 2, 3분기 적자. 왜냐하면 반도체도 상황이 좋지 않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런 쪽은 실적에 대한 부침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로봇 관련된 부분이 납품이 나타났지만 저건 또 마진이 높지 않은 그런 구조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아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적어도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는 그때 같은 경우에 16%니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추후에 추가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 가격만 빠졌다라고 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분기 실적의 흑자 이게 나타나는 시점에 추가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제이스택 살펴봤습니다. 지금 가격 빠진다고 해서 쉽게 매도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사업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분기 실적이 그대로 잘 지켜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HBM 관련된 종목 중에서 Y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14,3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올라오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빨리 탈출해야지라는 마음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상담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반도체 상담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YC라는 종목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HBM3E를 이 퀄테스트가 통과돼야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시가 나와야지 확인되는 거죠. 또는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을 찍어서 할 수는 있어요. 굳이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고 이 종목 많이 혼자 좋을 수는 없는 구조다 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보유하는 가격보다 하락했다라고 해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주가는 뭐가 있어야지 반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고요. 그건 뭐 삼성전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추가 매수는 안 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YC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퀄테스트 통과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성 기사가 나와야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섣부른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께서 바로 얘기해 주셨네요. 맞아요.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젠제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다보링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원에 10% 진단을 부탁드리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평단가랑 오늘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오늘 4%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네요. 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자암호 가면서 네네. 같이 좀 올랐던 종목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쪽이랑 양자암호랑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보링크 오늘은 밀렸는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선 오늘 뭐 특징주라는 뉴스 명목으로 다뤄진 건 대선과 관련된 부분의 하나의 테마, 네. 인물과 연결된 테마로 다뤄졌는데요. 이 또한 변동성이 감내가 가능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갖고 가는 것으로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에 손절 그건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비중이 그렇게 크시지가 않았잖아요. 10%면 뭐 비중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개별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이었다 보니까 손절 잘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보링크 저는 통신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종목 역시 정치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재명 측근 사회이사 선임 소식에 어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고 오늘은 그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좀 부침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 종목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5년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코오롱 티슈진이죠. 24,000원에 비중 9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24,000원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거 수익권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뭐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힘드셨을 거고 그렇죠. 다행히 이제 좀 해소는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말 불안하게 했었던 이슈가 이제 제거가 된 거니까 시원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기대를 할 것 같거든요. 5년을 기다린 만큼 나한테 수익을 크게 안겨주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비슷한 단가에 올랐으면 줄여줘요. 왜 그러냐면 비중만. 네, 많이 또는 전부 다 매도를 해줍니다. 이게 네. 왜냐면 5년의 기간 동안 이 종목이 월간 기준으로 보면 거래 정지도 됐었고 그러다가 그렇죠. 7,710원까지 밀렸었잖아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살려준 거거든요. 살아난 거죠. 네. 그러면 보통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나의 단가보다 밀렸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5년의 시간에 보상을 생각하기보다 5년의 시간 외에 좀 고통을 덜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놓아주고 뭐 12월 11일 고점 때 오면 뭐 매도 한번 해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부담을 덜어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립니다. 네, 이사님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오랜 기다림이 있었던 만큼 확실한 수익을 내면서 좀 나오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등이 나와서 내 본전가까지 왔을 때에는 내가 그동안 아팠던 부분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적어도 비중을 줄여보는 거,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부 다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점을 짚어주실 만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햇살님의 종목입니다. S에너지고요. 7,078원에 10%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평단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78원이에요. 네. 제 마음에 있는 소리를 했네요. 네. 이게 왜냐면 이 정도로 손실을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절 타임도 지났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여기에서 강하게 추가할 만한 요소는 태양광 쪽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사업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건 뭐 지금 득세를 나타내는 쪽이 이렇게 정권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네. 또 밀 수는 있겠죠.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거나 하는 거죠. 오랜 시간 갖고 간다. 좀 마음이 아픈데. 근데 저도 의아한 게 네. 햇살님께서 저희에게 네. 자주 종목 진단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 동안 이 종목을 진단해 주신 게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혹시 저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S에너지가 그래도 기다려볼 만한 좀 이벤트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단계에서 물론 매도하는 건 참 늦었다고 생각할 수 네네. 있지만 솔직하게 이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가지고 가야죠. 갖고 가요? 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네. 뭐 태양광 쪽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죠. 뭐 근데 또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 슈팅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건. 네. 모르는데 대량 거래가 한 번씩 발생하면서 올라간 가격대는 우선은 2,000원대.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뭐 태양광 쪽이 각광받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뭐 또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희망회로 돌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올지 한번 볼게요. 뭔가 명쾌하게 저도 뭔가를 물어보셨을 때 명쾌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명쾌하게 얘기를 못할 때가 고통스럽네요. 네. 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에너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쪽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너무 크게 희망회로를 돌리기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살님의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입니다. 솔로엠이고요. 28,800원 7%, 2만 원대 초반으로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최근에 몇 번 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좀 주가가 밀리다가 다시 한번 2만 원대로 올라오니까 한 번 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이 전자표시기기죠. 네.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요렇게 표시되는 가격이나 명칭이 표시되는 쪽인데요. 실적은 그냥 나쁘지 않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마진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은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탈출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가 갈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 이 종목도 실적이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850억 정도, 내년이 1,300억 정도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300억 수준에서는
주가가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23,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실적 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 한번 보죠. 지금 근데 비중이 7%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23,000원대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실적이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나쁘진 추가 매수 통해서 빠져나오는 건 아, 추가 매수. 네. 저는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고민을 한번 해보죠. 그 고민이라 함은 이 선택이 지금 최선인가 아니면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거 1등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1등 상황이 달라지는 네. 쪽. 근데 그런 쪽에서는 좀 비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좋은 선택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23,000원까지의 반등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째 종목입니다. 저희 이사님만 나오시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 진단 엄청 올려주십니다. 이사님께서 종목 진단 많이 해주시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파미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원에 15%. 지금 현재 7,000원대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은 뭐 바이오 쪽도 있고 화장품 쪽도 있고 다 좀 들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밀렸다가 그죠. 요 며칠 네. 세게 올라옵니다. 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올라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 뭐 이슈, 뭐 줄기세포 이런 네. 쪽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뒤에는 뭐 화장품 하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번에 이런 식의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계란거래 발생했다가 다 빠지는 모습. 그러면 네. 요 비슷하게 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해서 주가가 꺾이는 흐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반대 거래가 발생을 하고 상승할 때 왜 반대 거래 발생하면서 이렇게 밀릴 때 그때는 관리를 해 주시죠. 이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반토막 넘게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단가 비슷하게 올 때 매도를 해줄 준비를 하고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미셀 살펴봤습니다. 차트 흐름이 참 무섭네요. 급등을 하다가도 다 빼버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대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웅이상님과 관련해서 세이브데이터님께서 출연 횟수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에게 기가 쏙 빨리셔서 안 하신다고 하실까봐 그 부탁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유명선님의 종목이고요. 한화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강했던 종목이었는데 요새 참 힘듭니다. 한화시스템이 주가가 정말 크게 밀렸죠. 26,5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그래도 이거래일째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시장에서 어제 오늘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방산 쪽 사업을 해요. 근데 최근에 방산 쪽의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뭐 국가 간의 수주가 미뤄질 수도 있다 보니 그다음에 해외에서 보기에 우리나라가 좀 계약 맺는 건에 대해서는 지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가가 빠르게 오르기도 했죠. 우주항공 사업 이걸 놓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방산 관련해서 뭐 계약이 지연되고 그런 요인을 감안한 만큼 주가는 빠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종목의 기준을 12월 11일 주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점이 한 19,660원 정도 수준. 2만 원대 이하에서는 추가로 비중을 늘리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시는 쪽으로 그 대응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계약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2만 원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폭풍주포님께서도 나도 이 기회를 삼아서 올려볼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 진단 올리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계수님의 종목이고요. 컴투스홀딩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요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새로운 대장이 된 것 같습니다. 41,650, 평단가는 좀 높네요. 15%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10% 올랐고 10만 달러 다시 돌파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단가는 뭐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쪽이 어찌 보면 우리가 주가가 뜨고 떠가는 상황에서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인에 대한 가격 상황이 또 괜찮다 보니 충분히 좀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준은 한 35,000원 이하 정도, 이 정도에서는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열어두고요. 그와 함께 뭐 코인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부근에서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네네. 거죠? 오, 좋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지금 평단가가 좀 높은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그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35,000원 부근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마루코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ALT입니다. 5,900원 10%. 어제에 이어서 참 잘 갑니다. 익절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에 갔습니다. 어제는 KCS랑 엑스게이트였는데 오늘은 CQ센과 엑스게이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무서운데요? 네. 어떻게 그러네요.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밀렸다가 매수를 잘 하셨어요. 뭐 기판, 뭐 기타 뭐 IT 관련해서 좀 연결되는 종목인데 매수 잘 하셨고 목표가를 굳이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거래 잘 터져서 이틀간 반등 나왔고 그러면서 저는 기준 그냥 거래 터지는 거 그 통해서 주가 꺾이면 그때는 매도할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수익에 대한 부분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ALT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목표가를 특별히 정하기보다는 추세를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에서는 내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굳은 마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 조선해양 살펴볼게요. 21만 1,5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네요. 21만 원 지금 종가고 평단가랑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고민해야 될 게 21만 점 오늘 시가 정도의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런 주가가 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한다라는 건 아예 짧게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가 되려 박스권 하단으로 간다라고 하면 손실이 그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 좀 떠 있는 주가 위치에서는 되도록 주식을 안 사시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쉬는 게 낫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할 게 요 21만 1,500원 20% 단가보다 뭐 내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매도해주고 약간 박스권 하단 이 정도 가격 왔을 때 그 다음에 이격도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랑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웃음이 계속 나오는 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이넥스 주문 추가요 라고 네? 외쳐주셨어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네. 주문 추가요. 제가 마지막 종목 진단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네. 한 종목 더 하신다고 네.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0원에 15% 어떻게 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위쪽에서 샀잖아요. 우리 위쪽에서 종목 샀다가 밀릴 때 그러면 18,600원이면 요 정도 구간에서 요 정도? 예, 요 정도 구간에서 샀을 텐데 우리 보면 18,600원이란 단가가 최근에 사셨다라고 하면 요거는 밀릴 때나 그 이상으로 단가 줬을 때 처리를 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역배열 추세니까 여기에서는 18,600원 뭐 비슷한 단가 왔을 때 이것도 비슷한 단가 왔을 때는 매도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넥스 살펴봤고요. 저희 이사님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 이거 진짜 마지막 네네. 종목으로 부탁드릴게요. LNF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10%입니다. 오늘 막판에 쭉 올랐는데 들고 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12만 원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만기 때다 보니 시간으로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뭐 1점 몇 %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게 만기 때 영향을 받아서 오른 거는 주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요렇게 9만 원대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 나빠질 건 있는가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또한 박스권 상당 가격이 12만 원이다 보니까, 12만 원이다 보니까 그 정도 왔을 때는 매도해주고 박스권 하단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LNF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혹시 이사님 한 가지 종목 진단을 더 부탁드리면 저 미워하실 건가요? 네. 아니요, 편하게 하시죠. 시간 있어서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딱 한 가지만 더 네, 질문 괜찮아요, 드려보도록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네. 엔캠이고요. 15만 5천 원에 30% 부탁드립니다. 단가는 괜찮으신데요. 이게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으시구나. 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단가도 괜찮으세요? 단가 괜찮으시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뭐 많이 빠지면 10만 원대였고 다시 되올라오는 가격은 한 17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17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 그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주는 것으로.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난 종목이었어요. 크게 난 종목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뭐 작은 시세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시세가 한번 크게 났던 종목은 미련은 크게 갖지 마시죠. 이번에 좀 잘 올라오면 17만 원대 잘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엔캠까지 진짜로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제가 이사님께 비타민이라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한번 받아봤는데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정말 이번 주도 힘들었고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전국 상황에 많은 시청자분들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와서 기대감도 가져보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떤 초이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불안감은 타고 시장은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을 필요가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의 불안감을 통해서 시장 대응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긍정의 무게를 두고 바라보려고 해요. 관전 포인트는 기금 매수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되는지, 그다음에 외국인은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돌아와 준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걸 관전 포인트로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이사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니요. 늘 네. 제가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도 종목 진단 정말 꼼꼼하게 많은 종목들 도와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장도 저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